예, 인사드려요. 웰컴 투 IoT 월드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중소기업 전문지원센터 대표이사 윤상수입니다. 오늘 이제 귀중한 이렇게 시간을 내신 만큼 소중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교육이 곧 뭐 이래 소득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 교육이 곧 소득입니다. 오늘 이제 명 강의를 해주실 우리 주식회사 i2L의 이병훈 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죠? 정말 멋있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경험한 내용들을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서 도움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IT 쪽에서 한 20년 동안 개발자하고 기획자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잘 안 들으시나요? 제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어려울 수도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포인트만 좀 살렸다가 끝부분에 궁금하신 거는 그냥 소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마트 공장 하면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제 로봇 팔이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스마트 공장의 이 사업이 구축된 그 취지가 뭐냐면 한 5년, 6년 정도 됐죠.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 쇠퇴기를 겪으니까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력이 이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산화, 그다음에 데이터화 이렇게 도와주면 경영자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말 일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을 수기로 기록하거나 고도로 얘기하거나 저장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전산화돼서 그걸 경영자들이 현장을 운영하는데 생산성도 올리고 그다음에 재고 파악도 잘 되고 그다음에 불량률도 줄인다. 이렇게 사업이 구축되는 걸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i2L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 지을 때 아이디어 투 라이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이제 접목하겠다 이런 야심찬 그런 의미였고요. 저희가 이제 7년 차 정도 됐고 지금 좀 대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을 통해 가지고 SI라고 하죠. 이제 그 개발 요청사항이 오면 그 분석 설계해가지고 개발해주고 이런 일을 주로 이제 해온 개발 회사입니다. 전문 영역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라는 걸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또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제 AI를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를 모으는 학습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IoT라고 이제 설명드렸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들이 기재하는 게 아니라 센서 등을 부착해가지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서버로 보내주는 이런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스마트 공장인데요. 스마트 공장은 여러 취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납기 기간을 단축해주거나 그 다음에 어떤 대량의 어떤 품목들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생산성을 좋게 한다거나 재고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 공장이 이제 지원 사업인데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현금입니다. 대출이 아니고 현금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처음에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 사업 준다 그러면 아예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대출로 알고 계세요. 그런 건 아니고 현금 지원한다는 거. 그러면 정부에서 현금 지원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업체 대 업체 계약을 하더라도 조건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나라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이나 이런 게 까다로워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금액을 놓고 가는데요. 이거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신규 구축과 고도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좀 용어는 생소하시겠지만 처음 도입하는데 다시 도입하거나 이제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쉽게 용어는 신규 구축과 고도화입니다. 신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정부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 회사가 2억 원의 스마트 공장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2억 원이 필요한데 그럼 나라에서 얼마 주냐?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송금으로. 그럼 나머지 1억을 공장에서 사장님이 필요한 것들을 반만 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아니라 8천만 원, 2억이 아니라 1억이다. 그럼 정부에서 5천만 원 주고 공장 사장님이 5천만 원을 되는 거죠. 1대1 매칭으로 가되 1억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2억의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도화가 되면 3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비가 3억이 되면 정부에서 1억 5천을 주고 공장에서 1억 5천을 되면 이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테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규 구축과 고도화로 나누냐면 이건 정부에서 제안한 표준입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가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저희가 레벨 1을 좀 보시면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어렵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냥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부두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철판을 깎는 그런 자르는 그런 공장에서 뭐 김 과장 5T짜리 3m 3m짜리 10개 주문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그럼 이제 종이로 적었다가 김 과장이 전화로 주문하고 들어오면은 그거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게 언제 들어온 건지 몇 개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현업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한 20년 30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공자들이 이런 분들이 급여가 올라가고 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또 퇴사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장님 머리에서 케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화 한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70% 정도가 레벨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정부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니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마트 공장 하면 사장님들이 굉장히 거창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만 설명해 주면 내가 가려운 부분을 이게 해소할 수 있구나라 금방 합니다. 좀 전에 한편으로 이렇게 사례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70%는 이런 레벨입니다. 종이를 쓰고 말로 하고 기록 안 돼 있고 그래서 재고 다시 한번 사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레벨 1이 많지만 그러면 고도화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 공장이 우리나라 지원 사업이 한 5, 6년 되다 보니까 기초 사업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거나 아니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생소해서 잘 설계를 잘못해서 다시 만들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서버에 모아서 사장님이 경영 분석할 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하는 게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구축을 하더라도 저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데이터 모으는 거하고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기초 수준으로 들어가고요. 1단계 했다 하더라도 야 그러면 나는 데이터는 모여있지만 이거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어 우리 공장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고도화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랬을 때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의 내용들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거나 그럼 그 거꾸로 그 기계를 다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7도 정도가 올라가는 설비가 되면 불량률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1단계였을 때는 이 온도가 설비 온도가 과열이 되면 25도, 26도, 27도 올라가는 거나 나중에 할 수 있었어요. 2단계로 올라가면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현황판 TV로도 보고 노트북으로도 보고 그냥 출장을 가거나 미팅을 가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3단계 올라가면 아예 27도가 되면 그 장비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현장에 가서 IT 쪽이나 공장 쪽에 이제 많이 접근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장님들이랑 대화가 가능해요. 처음 들으셔가지고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 공장 레벨이라는 게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그 사장님이 우리 전산화 돼 있어. 근데 실시간으로도 보세요? 그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보는데 그 장비를 사람이 손으로 가서 세워야 되잖아요. 자다가 새벽 와서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동으로 세워줘요.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정부의 지원 사업은 한 반 정도 이상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 사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잘 설명해서 그래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공고가 나옵니다. 연초에 이제 대부분 이제 설 끝나고 나서 이제 2월 말이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이제 2월 말이나 3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추경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추경이 나온 상태죠. 지금 이제 10월